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의TV 강주혁입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자, 우리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어제였나요? 운전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머리가 복잡한 가장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군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에 아직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사회적 기업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RE100 선언하는 기업들도 있고, RE100이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을 우리는 전혀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회사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ESG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지금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ESG 관련돼 가지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금 당근마켓,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11번가, CJ제일제당,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이런 회사들이 ESG 경영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왜 갑자기 기업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짓을 왜 할까? 사실은 이제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탄소 국경세라는 걸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그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일 터이고, 그리고 선진국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곳일 겁니다. 그러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 쪽으로 뭔가 수출하려고 그러면 탄소세를 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싹 다 뭐라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는 탄소 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RE100, 이 선언하는 게 RE100 기업이고, 이거 관련된 경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ESG. 이건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인권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인권, 환경, 이런 쪽까지도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RE100은 이산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환경오염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휘발유 자동차 잘 가고 있는 거 이거 갑자기 안 타겠다. 왜 안 타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지구가 온난화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얼음이 녹으니까. 얼음이 녹고 생태계가 바뀌죠. 여기서 바이러스도 창궐할 수도 있고요. 어제였나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과해강의 다리를 건넜다. 이산화탄소를 여기서부터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린란드는 진짜 그린란드가 될 거다. 얼음이 없는. 그러면서 그린란드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한 7m까지 올라갈 거다. 나중에 남극이나 북극 얼음까지 다 녹으면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얼음이 녹으면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하얀색은 뭐하죠? 빛을 반사합니다. 그렇죠? 까만색은 빛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눈이 덮여 있는 곳은 햇볕이 오더라도 햇볕을 어떻게 하죠? 반사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덜 따뜻해지는 건데, 이게 얼음이 없으면은 토양은 녹색이든 까만색이든 이렇게 되면 빛을 더 흡수한단 말이죠. 흰색보다. 그럼 지구는 더 따뜻해지겠네.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부분을 줄이는 부분도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세김질을 하는 소라든지 양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분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고,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대체육으로 먹으면 되고요.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을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되면은 친환경 자동차, LNG 추진선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물론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요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석유화학은 석유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수소 쪽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는데, 가장 쉽고 광범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포집하는 방법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뭔가 태운다든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부분은 이산화탄소만 탁 잡는 거죠. 포집 탁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송을 딱 시킵니다. 딴 데로. 그래, 바다 저 밑이나 이런 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CCU라고 합니다. CCU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CCUS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나빠, 이산화탄소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로 따지면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식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에는 산소를 내뿜고 밤에는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뭐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이산탄소를 내뿜나?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는 경우에는 식물의 생산력이 좀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탄소 포집, 저장, 이산탄소 포집, 뭐 수송, 저장, 그리고 재사용하는 요 기술 자체가 저는 시장이 탄소국경세라든지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산화탄소 이 CCUS 관련돼서 지금 선포식을 일단 했고요. 요 관련 기업들, 요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제 진출할 기업들을 한번 다 모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포집하는 회사들 중에서 SK이노베이션 들어가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집이 일단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운송 부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재사용하는 부분에서 GS칼텍스라든지 SO일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 때 대부분 이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 환경업체들로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걸 지금 왜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 안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산탄소 포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저는 핵심이라고, 일단은 자원 부분에,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023년이면 바로 코앞에 닥쳤다, 그쵸?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방학 때도 그랬죠. 방학 시작하면 열심히 놀다가 개학하기 전에는 뭐 합니까? 방학 숙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제 2023년이면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모아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그 에너지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일단은 이 그 포집하는 부분의 원료 부분을 자체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연구를 잘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민간 기업한테 넘겼습니다. 민간 기업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모두 시장 올라서 지금 막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쪽으로 막 전부 다 달리기 시작을 하면 전부 다 또 그쪽으로만 쳐다보고 있는데,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쪽을 먼저 쳐다보고 있어야지만 그 종목이 움직일 때 따라잡든지 아니면 미리 그 종목들을 선점할 수가 있겠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우하고 움직일 때 같이 우하고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송 끊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산삼을 캐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산삼 캐는 거랑 비슷하다. 나가 산삼을 캐고 싶어요. 산삼을 한번 잘 캐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산삼을 캐려고 봤더니 어떻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매일 산삼TV, 한국 산삼TV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TV를 봅니다. 딱 봤더니 저 계룡산 산길석 동남쪽 320m 쪽에 산삼이 꽉 묻혀있다 그러더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 거죠. TV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쫓아가야 되겠죠. 계룡산이면 이제 대전 근처인데 나는 지금 서울 사네. 어쨌든 내려가야지, 그쵸? 산삼을 캐러 가보면은 산삼이 있나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가면 사람 구경만 막 하고 있습니다. 사람 구경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주식 투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한국 경제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합지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경제 TV를 봐가지고 종목을 찾으면 그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미
사람만 많은, 그죠? 산삼은 없고 사람만 많은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일단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그쵸? 종목들 그룹핑하고 앉아 계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번엔 탄소 포집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